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예, 김민석 총리도 오늘 이제 국회 출석을 해서 뭐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김민석 총리가 뭐 씬스틸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한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당 얘기 하기 전에 우리 김민석 총리의 국회 활약상부터 먼저 좀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주 뭐 시원하더라고. 예, 김민석 총리. 그 국민의힘 쪽에서 또 뭐 서울시장 출마, 또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또 질문이 나왔죠. 예, 뭐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문제를 이슈화해서 뭐 총리를 흔들어 보려고 애를 쓸 텐데, 요 장면에서 김민석 총리가 뭐 답변이야 뭐 아주 그 일반론적인 답변을 하긴 했는데, 김민석 총리의 표정이 제가 볼 때는 의미심장했어요. 예, 이 답변을 들어보면은 요즘 정청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하려고 뭐 날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얘기예요. 뭐 조국당이랑 합당한다고 해서, 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합당해가지고 뭐 조국당 당원들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 당대표 선거 때 물론 뭐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이니 뭐 적어도 뭐 몇만 표라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중 당적자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몇만 표는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금 뭐 감지덕지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저는 이제 합당을 추진한다. 예, 뭐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설령 뭐 합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김민석 총리 이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현 JW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문조털레 빠들이, 조털레유 빠들이, 그러니까 문빠들이요, 김민석 총리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특히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후단협 얘기를 끌어내면서 은근히 이제 김민석 총리를 돌려 깠는데, 그 이후로, 예, 그게 뭐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 족바 문바들이 김민석 총리를 뭐 김민세라고 막 뭐 조롱을 하면서 공격을 하더라고. 그거 계속 공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족바 문바들이 계속 공격을 해주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놈이 똥팔인지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김민석 까는 놈들은 똥팔이라고 봐야 돼요. 확실한 똥팔입니다. 뭐 그나마 뭐 정성호 장관이나 뭐 이를 까는 거는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견해 차이 때문에 그런다 칠 수 있지만은, 김민석 총리를 왜 지금 끌고 들어와 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공격을 하는 거는 지들이 속내를 보여주는 거죠. 지들의 속내를. 즉 뭐 제가 이게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다. 요즘엔 뭐 보수 평론가건 진보 평론가건 다 그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 지금 합당 문제가 단지 조국당하고 뭐 합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차기를 둘러싼, 차기 당권 대권을 둘러싼 당권 투쟁이고, 당연히 그 초점이 김민석 총리일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누가 봐도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차기 당권에 도전한다는 얘기는 차기 대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청래가 당대표를 연임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음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가 뭐 대선에 출마한다면 당연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의원들을 꽉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권 도전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대권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대표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님 인기가 높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했고, 또 민주당의 당대표를 해서 그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하면은 뭐 당연히 수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청래가 당대표 하면서 나왔던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이재명 정부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김민석 총리의 인기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게다가 이제 총선까지 승리하고, 예, 만약에 차기 대권에 도전을 한다라면은
김민석이 유력해지는 겁니다. 지금 뭐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뭐 여론조사 돌려보면 차기 주자로 김민석 총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대표가 되면 완전히 날개를 다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나 정청래나 문빠들이 아무리 이제 꿈을 꿔봐야 결국은 이제 개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는 게 얘네들의 생각인 겁니다. 이게 합당의 본질이에요. 합당의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면서 결국은 이재명의 후계 구도를 막아보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얘네들 목적이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는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 저는 똥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똥파리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가장 경계하는 인물이 김민석 총리일 수밖에 없어서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쪽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쪽이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일단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의 그리고 또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각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제 질서 자체가 요동치는 대격변기입니다.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질서와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할 답을 내야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6개월간은 사실상 이 대통령이 없는 국정 운영이 아주 마비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정상화시키기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정 지지율 평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리, 지난 9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통상 분야에서 이 큰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외교가 1위로 나옵니다. 외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높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핵심적으로는 한반도의 핵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우호적인 정상 간 인간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에이펙을 포함한 그러한 국제적인 외교도 잘 진행되었고 실제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연말까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주 잇따른 외교 일정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견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총리께서 복귀할 수는 없죠, 당에 아직은.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복귀할 때 민주당이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대정부 질의를 보셨어요? 그 윤우덕 의원은 민주당 의원인데 뭐 저런 질문을 하는지, 뭐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서 뭐 질문한 것까지야 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총리가 이제 곤란한 문제고 답변하기 상당히 예민한 뭐 이런 질문을 뭐 굳이 그 민주당 의원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뭐 그리고 어쨌건 뭐 윤우덕 의원의 질문은 저는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질문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 거죠. 여당 의원이 총리에게 뭐 저런 민감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서 뭐 총리를 곤란하게 만들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질문을 합니까? 근데 아무튼 뭐 질문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마음을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김민석 총리가 일단 뭐 시장은 나가지 않는다, 뭐 그건 뭐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재확인을 했어요. 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걸. 정종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로망이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당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서 당으로 복귀하실 거죠? 그런데 답을 안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올해 이제 당으로 복귀할 거 아니냐. 뭐 당으로 복귀한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이제 질문인 건데, 김민석 총리가 답을 안 했어요. 좀 곤란하다. 뭐 답변 드리기가 뭐하다. 국정에 전념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일반론적인 답변을 했고, 뭐 당대표가 로망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여러분 그 미묘하게 이제 후반부에 잠깐 그 표정을 예리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우참이라고 그러죠. 웃음을 묘하게 참는 그 입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터질 뻔한 거지. 김민석 총리가 로망이라는 단어에 빵 터질 뻔한 거예요 지금. 그 빵 터질 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속내가 좀 들킨 것일 수도 있다.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의 의지가 분명히 지금 보이는 그런 저는 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김민석 총리가 웃음을 참으면서 힘겹게 답변을 하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이제 당대표 출마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구나, 확실시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정청래는 제가 볼 때는 뭐 연임은커녕 이번에 이제 합당을 하건 말건 간에, 당원 투표를 가건 말건 간에, 저는 이미 당원 투표가 물 건너 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뒤에 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민심과 당심입니다. 특히 당심이죠. 우리 당원들이 이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이고, 정청래가 조국과 정청래가 무리하게 합당을 밀어붙인 그 배경도 결국은 당심이에요. 자기들 판단에는 김어준이 밀어주고 있고, 김어준의 그 가스라이팅된 당원들이 뭐 100만 이상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 100만 명 이상이 매일 김어준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김어준이 밀어주면은 당원 투표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다. 뭐 지금까지 당원 투표 해가지고, 사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당원 투표에서 우리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당대표 선거에 6대4로 졌고,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도 어쨌건 당원 투표에서는 친명 쪽이 졌고,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한 번 했었죠. 1인 1표제를 가지고 2번을 했네요. 1인 1표제 당원 여론조사를 2번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찬성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는 우리 친명 쪽이 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이나 뭐 정청래나 조국이 자신이 있는 거죠. 당원 투표를 가면은 본인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판이 뒤집어졌다고 봐요, 저는. 당신과 민심이 둘 다 바뀐 상황이다. 아무리 뭐 김어준이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당원들 뭐 전체가 개돼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개돼지 유형의 당원들은 한 30% 보시면 돼요. 그냥 그 계파 정치에 찌들어가지고 문파 정치에 뇌가 녹아가지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 로키님, 당원 동지분들, 대표님 반갑습니다. 꾸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뭐 개돼지라고 얘기할 만한 당원들이 한 30%고, 그렇지 않은 당원들이 더 많습니다. 70% 정도의 당원들은 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친명 쪽에서 들고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합당을 둘러싼 그 뭐 미략들이 폭로가 되고 뭐 지금 뭐 조국은 미략이 없다라고 계속 우기고는 있지만은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남녀가 모텔에 들어간 CCTV까지는 아니어도 모텔 영수증이 나왔잖아요. 합당 문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략설이 없다라고 우겼지만은 모텔에 둘이 들어간 영수증이 나왔는데 이거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 영수증을 다 봤는데 야 우리는 미략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모텔 영수증 나오면서 판 뒤집어졌다라고 봅니다. 예, 그 합당 문건 나오면서 판 뒤집어졌고 여기에 이제 그 쌍방울 변호사 문제까지 예, 특검 추천 문제까지 터지면서 주말에 판이 뒤집힌 거죠. 주말에 판 뒤집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원 투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멈추면은 뭐 그래도 이제 정청래는 완전히 조국은 끝나는 거고 예,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이제 뭐 간판 내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정청래도 뭐 거의 그 뇌사급의 그런 이제 중상을 입는 정치적 중상을 입는 상황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어쨌건 그 생명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산소호흡기는 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연명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하고 합당을 뭐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간다라면은 그래도 뭐 데미지가 치명적이겠지만은 생명은 연장이 된다. 예? 연명 치료는 가능한 상황이 된다. 근데 차라리 당원 투표를 가잖아요. 무리해가지고 정청래가 당원 투표를 들어가가지고 당원 투표에서 깨진다. 네? 당원 투표에서 패배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관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아예 산소호흡기 떼버리자. 예, 문의 조털레유를 산소호흡기 떼버리는 게 낫지 않냐. 김어준도 보내버리고 유시민도 보내버리고 정청래도 보내버리고 만약에 당원투표에서 그 반대가 나오면은 정청래는 그건 뭐 불신임이라고 봐야 돼요. 불신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직을 사퇴를 해야 돼요. 당대표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는 차라리 정청래가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걸 아직도 잘 못 읽는 분들이 읽는 것 같은데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당원 투표 가면은 이깁니다. 예,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쫄 필요 없습니다. 예,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이 기회에. 예, 제가 친문 패족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진짜 패족을 시키는 그런 단계로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씨발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부터 우리가 주도권 잡았으니까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는 좀 이 털레 강점기에서 벗어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친문 세력은 이 기회에 이제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고 결국은 이제 패족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몰려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